안녕하세요. 회복적 생활교육 5탄. 네.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1단계 또 알아봤잖아요. 질문 1단계. 네, 질문 1단계. 이번에는 질문 2단계, 3단계. 심화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. 네, 아예 2단계, 3단계 오늘 다 하는 걸로. 1단계 질문이 뭘 묻는 질문이었는지 기억하세요? 네 마음이 어때?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. 이 과자가 지금 화가 났어요. 화가 나면 빨개졌어요. 화가 난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지금 너의 심정이 어때? 왜 심정을 물어봐야 된다고 혹시 기억하세요?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동물적인 마음, 좀 감정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닐까요? 감정이 다치면 이성적 뇌인 전두엽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. 이거 되게 뇌과학적인 접근이에요. 그래서 감정을 먼저 충분히 공감해주고 안정시켜야 이성의 뇌인 이성적 뇌가 작동하면서 문제를 건강하게 좀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1단계 질문이었고 네. 오늘의 핵심은 2단계, 3단계 질문이에요. 1단계가 현재의 심정을 물어보는 부분이었다면 2단계의 질문은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감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. 성찰하는. 즉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요. 지난번에 너가 한 말이나 행동, 갈등 상황 속에 했던 말이나 행동 속에 진심으로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게 무엇인가? 의도를 물어보는 거네요. 그렇죠. 의도나 욕구 또는 필요나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난 너를 때려야지 하고 작심해서 온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은 욕을 하거나 때리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일부러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? 대신에 되게 잘못된 왜곡된 방식이긴 하나 그 상황 속에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. 네.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주먹으로 확 날렸어요. 근데 의도성이 없었다면 물론 의도성이 있더라도 그 의도 속에는 사실 왜 내가 때려야 될까라는 진심이 뭔가 있어요. 선한 뭔가 마음이 있어요. 그렇죠? 표현 방법은 거칠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된 방식이지만 그 행동 이면에 이 사람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나 필요한 마음, 가치, 신념 이런 게 있어요. 그걸 좀 읽어주면 좋다는 거구나. 좀 읽어주면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.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? 네가 왜 갑자기 그렇게 거친 말을 했을까? 왜 갑자기 막 울음을 팍 터뜨리고 소리를 질렀을까? 그 거친 마음 속, 그 거친 행동 속의 마음이 무엇일까? 요거를 찾아봐 주는 거는 사실은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난 너랑 놀고 싶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갈등 중재를 다니다 보면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게 제가 자꾸 툭하면 때려요. 툭하면 쳐요. 툭하면 놀려요.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. 그러면 이 아이의 진심은 뭘까요? 이 아이는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니지. 아니에요? 상대가 자꾸 나를 때리고 놀리고 막 툭툭 건들고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이제 1단계 질문에서 했어요. 그러면 이때 그래서 제가 얘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확 밀어버렸어요. 얘가 한 행동은 밀어버리는 거친 행동이었단 말이죠. 네. 그러면 그 행동 속에 이 아이가 진심으로 원한 건 뭐였을까요?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마음? 또는 혼자의 뭔가 생각이 있었을까요? 뭔가 혼자 골몰이 생각하고 싶었다? 그렇죠. 그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는 혼자 조용히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나 내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휴식이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놀고 싶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나에게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의사를 좀 존중해주고 물어보길 바란다거나 여러 가지 아마 배경 속에 진심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욕구를 들어주지 않고 충족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선택한 방법은 확 밀어버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밀어버린 행위 속에 너가 행동 잘못됐어 라고 따진들 이 아이의 욕구를 제대로 알아차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는 계속 억울한 거예요.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요? 이렇게 아이들이 흔히 말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2단계 질문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아까 한 말이나 행동 속에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뭐였을까? 네가 그 순간에 필요로 했던 거 또는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, 신념 이런 욕구는 무엇이었을까? 상대가 뭘 알아주길 바래?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. 나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. 빨갛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연결자가 물어봐주면 좋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보여져 있는 빨간 모습 속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거친 행동들에 딱 낚여버려요. 그래서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디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태도가 그렇게 불손할 수 있어? 어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를 이렇게 밀 수가 있어? 라고 이렇게 표면적인 행위만 자꾸 다룰 때는 이 속에 있는 욕구가 다뤄지지 않으면서 갈등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.
싶네요. 와. 세 번째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까 음. 얘기했던 그 1단계 질문에서 연결 질문 기억하시죠? 뭘 들었어? 제 원래 심정은 이런 거였대요. 잘 전달됐어?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어? 아니요? 그럼 또 이제 이 친구에게 너의 진심은 뭐였니? 뭘 들었어? 잘 전달됐어? 더 하고 싶은 말은? 이런 식으로 연결 질문을 통해 마음, 진심이 통하는 시간이에요. 이때 되게 매직이 일어나요. 때때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아까 맞은 애 입장에서는 아니 난 조용히 쉬고 싶단 말인데 근데 자꾸 건드려 너무 괴로웠어요. 이거 휴식이 필요하다는 욕구였다면 그러면 너의 진심은 뭐였니 했을 때 저는 얘 되게 좋아해요. 같이 재밌게 놀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 놀자 이게 너무 과격하게 간 거였네요. 그렇죠. 근데 표현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날 자꾸 괴롭히고 불편했는데 얘가 갑자기 진심이 저는 A를 너무 좋아하고요. 평소에도 A랑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같이 놀고 싶었어요 라는 마음이 딱 더 전해주는 순간 맨날 왜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지? 힘들었던 이 A의 감정이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나 좋아한대. 뭐 이러면서 이게 진짜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했다. 이 두 번째 질문에서 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질문으로 넘어가요. 3단계 질문은 아까 갈등의 꽃을 피우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정을 알았잖아요. 그리고 그 일어난 일 속에 사실은 진심이 무엇인지 들었잖아요. 그런데 이 진심은 알았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서로에게 불편한 방법이었어요. 그러면 세 번째는 성장의 단계로 가는 질문이에요. 앞으로 지금 이제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되게 관계가 나빠지고 감정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한 발이라도 더 꼭 사이좋게 지내진 않더라도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노력하거나 상호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지 제안을 하는 시간. 근데 이때가 이제 다른 게 선생님들이 해결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이 해결 방법을 찾도록 저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. 지금의 상황보다 한 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지 우리 제안의 시간을 가져보자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뭘 노력하면 좋을지. 너만 고쳐!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!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 그 상황에서 좀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할 수 있는지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지 두 가지 주죠. 하나는 뭐라고요? 나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 상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할 것인지. 그렇죠. 저 한번 해볼까요? 네네. 제가 이렇게 놀자고 했더니 툭 하면 치고 막 놀리고 그러네요. 그래요. 막 이러네요. 나 실은 다음부터 너한테 치지 않고 나랑 같이 놀 수 있니? 이렇게 나는 물어볼게. 본인이 이제 B는 자기가 노력할 거.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러면은 부탁하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?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한번 쳐다보면서 웃어줄래? 반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툭툭 치고 잘못된 방식에게 친구에게 놀자라고 표현했던 이 친구에게 있어서 본인은 좀 더 말로 그러면 건들거나 놀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 너랑 놀고 싶어. 괜찮니? 이렇게 질문하기. 그리고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럴 때 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반응 보여주기. 어떻게든 놀 건지 아닌지 명확한 반응 보여주기.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. 그럼 이 3단계에서는 아까처럼 뭘 들었니 이거 필요 없고 한 친구가 제안한 거를 다른 친구도 동의하는지 확인해서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. A에게 A야 B는 앞으로 너랑 놀고 싶을 때 지금 나랑 놀 수 있어? 같이 놀아줄래? 이렇게 물어본대. 물어보는 방식은 넌 어떻게 생각해? 했을 때 그거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약속이 하나 된 거죠. 그런데 이제 요때 주의할 점 선생님께서 지금 툭 치거나 놀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친구에게 말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때리지거나 놀리는 방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그래 앞으로 말로 표현해 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요게 조금 위험한 이유가 말로 표현해야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로 표현할지 아무도 여기서 확인한 바가 없죠. 그래서 이때 중재자는 구체화시키기 위한 질문을 다시 하셔야 돼요. 그러면 너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말과 어떤 말의 내용과 어떤 말투로 표현해 볼 거야? 만약에 제가 아이라면 더 부드러운 말 이름도 부르고 미정아 나랑 같이 놀아줄 수 있겠니? 이렇게 그럼 이제 상대인 친구에게 지금 자영이가 너한테 놀고 싶으면 미정아 나랑 놀아줄 수 있겠니? 하면서 요 정도의 톤과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데 괜찮겠어? 요거까지 톤도 정해졌고요. 목소리 크기, 얼굴 표정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합의가 된 이후에 실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.
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대화를 해서 그래 니네들끼리 정했어? 그러면 이제 니네들 약속 뭐지? 네 앞으로 제가 때리지 않고 말로 할게요. 그래 그럼 말로 하자. 앞으로 제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게요.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. 그런데 요 약속을 해놓고 또 싸우거나 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래서 너는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켜? 라고 흔히 반응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거. 만약에 사이좋게 지낼게요 그러면 다시 역질문 하셔야 돼요. 사이좋게 지낸다는 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뜻이지 한번 다시 좀 얘기해 줄래? 구체적으로?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괜찮겠니? 네. 그래. 그러면 그렇게 약속 하나 정하자. 하고 약속만 딱 정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저의 팁이라면 그 상황극을 두 번, 세 번, 몇 번씩 반복을 좀 시켜요.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반성을 했어요. 그쵸? 아, 내가 정말 내 행동으로 저 친구가 되게 괴로웠구나. 알아차렸어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머리는 알게 됐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안다고 손발과 행동으로 실천되는 건 무진장 어려워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자꾸 노출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봐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아이가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이 훈련된 의식을 가지고 그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저도 어디 가서 뭐 하기 전에 연습하고만 하거든요. 선생님도 연습하세요? 그럼요. 저도 연습을 하죠. 이런 강의도 다 연습하신 건가요? 그거는 이제 이전에 강의들이 다 연습이 되었겠죠? 그 연습이 되어서 되는 건데, 그럼 한번 지금처럼 연습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중재자로서, 그러면 자영이하고 미정이하고 아까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.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자. 그러면은 이제 놀고 싶을 때. 예. 미정아, 웃어야 되는데. 미정아, 나랑 같이 놀래? 나 지금 근데 학원 숙제가 있어서 놀 시간이 없어. 그래, 그럼 언제 같이 놀아줄 거야? 요거 숙제 끝나면 내가 너한테 갈게. 고마워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서 이제, 약속을, 아까 왜 불편한 영향을 끼친 친구만 제안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, 사실은 피해를 받은 친구 입장에서도 본인은 그러면 뭘 노력할 수 있을까를 알았어야 돼요. 그쵸? 예를 들면은, 친구가 이렇게 나를 자꾸 또 습관적으로 툭툭 쳤어요. 그럴 때, 이지영 같았으면, 하지 마! 하지 말라고!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. 그랬을 때 친구가 왜 표현을 저렇게 하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 툭툭 쳤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네가. 그러면 우리 약속한 거 있었지? 미안해. 이렇게 표현한다든가, 나 지금 툭툭 치는 거 되게 불편한데 말로 표현해 줄래? 이렇게 한다든가. 영향을 받은 친구도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3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. 네네.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실 수 있죠? 그거는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볼게요.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갈등 중재 대화 방법의 목적은 갈등이라는 게 뭔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이런 대화 과정을 거쳐서 진심이 이런 거였구나, 마음도 통하고, 그러면 그 진심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사실은 이 중요한 목적이에요. 이걸 알기 전에는 툭 치고 같이 놀자 이게 의미였었는데 이게 친구에게 불편하니까 그러면 친구에게 안전하게 다가가는 방법은 에이야 같이 놀래?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구나를 알아차린 거고, 그리고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가 꼭 참거나 막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 지금 불편한데 좀 말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. 그래서 기억해주세요. 갈등은 성장의 디딤돌이다.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양미정 수석님 너무 감사합니다. 갈등은 성장의 디딤돌. 네, 오늘 좀 길게 하면서 갈등 중재 대화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그럼 이상 안녕! 안녕!